결핍과 문제는 한정할 대상이다. 램프를 만들어낸 것은 어둠이었고 나침반을 만들어낸 것은 안개였고 탐험하게 만든 것은 배고픔이었다. 그리고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의기소침한 나날들이 필요하다. 빅토르 위고의 말인데, 건강장수를 위해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과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하는 효력이 있어야 한다.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할수록 세포의 변질과 파괴율이 높아진다. 병든 세포를 해독하는 간은 늘 피곤하고 해독되지 못한 활성산소는 몸속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만든다. 따라서 활성산소를 증화시킬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의 섭취가 중요하다. 파이토케미컬.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생명과학에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것을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행이 즐거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막차를 놓친다 해도 길을 잃었다 해도 잠시 고립된 느낌이 들어 당황스러울 뿐 어김없이 방법을 찾아 집으로 돌아간다. 만들어진 취향도 강요받은 개성도 아닌 순수한 본능이다. 1월에 단양은 눈 속에 묻히고 바람 속에 갇혀 있었다. 한겨울 육지에 올라오면 제주도가 따뜻한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꼭두 새벽에 이렇게 해서 단양으로 향했다. 마주 달리는 자동차의 불빛과 짙은 어둠이 동공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집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를 떠올리며 기사님의 안전 운전을 염려했고, 기사님은 적지 않은 택시비가 걱정되었는지 연신 백미러로 나를 살폈다. 단양의 리조트에서 늦은 시간에 정장 차림으로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는 남자의 정체가 무엇이도 궁금했을 것이다.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 소음 속으로 흩어진 기사님의 말뜻을 택시가 휴게소에 멈춘 뒤에야 알아들었다. 휴게소에 잠시 들리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30분 가까이 돌아오지 않는 기사님을 기다리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했다. 그런데 기사님은 친절하게도 간식을 사들고 돌아왔고 출출한 배를 채우며 그때부터 재미있는 대화가 시작이 되었다. 기사님은 9형제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다고 한다. 9형제 외에 2명의 형제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했으니 만약에 그들이 생존했다면 11형제가 다 복했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공직에서 은퇴한 뒤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기사님은 연세는 75세였다. 큰 형님이 70세에 돌아가신 뒤에 동생 하나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네 번째 동생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둘째 동생 둘은 암으로 투병 중이라며 눈물을 지었다. 태어난 순서대로 죽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탓에 먼저 간 동생과 병약한 동생에 대한 걱정과 씁쓸함이 눈빛에 묻어났다. 참 세상 숨겨서 그렇지, 말 안 해서 그렇지, 너도 나도 다 가정사 주변에 이렇게 질병 고통으로 허덕이는 것을 보게 되네요.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다면 생물학적인 나이가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태어난 순서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은 신체의 나이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신체의 나이란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아닌 전반적인 신체 기능에 따라서 정해지는 나이다. 일반적으로 25세의 신체 기능을 100%로 보고 이에 비해서 내 몸의 심, 뇌혈관계, 신경계, 골, 근육계 등의 기능이 몇 %인지를 평가해서 신체의 나이를 결정한다. 따라서 생물학적인 나이가 같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나이는 다를 수가 있다. 이유는 바로 노화가 이루어지는 속도 때문이다.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라는 식물은 보통 식물의 절반도 안 되는 생육기간 동안에서 키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고 나면은 열매를 떨어뜨리며 시들어간다. 영양의 불균형은 세포의 활성도를 떨어뜨리고 노화를 촉진한다. 사람에게서 노화가 가장 빨리 드러나는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 바로 얼굴이다.
질병의 징후가 가장 먼저 얼굴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피부는 밖으로 드러나는 장기라고 할 수 있다. 내적인 건강이 피부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들 한다. 2025년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의 삶의 질 2024 보고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건강 수명은 72.5세이고 기대 수명은 83.5세라고 한다. 건강 수명이란 기대 수명에서 질병과 장애로 고생한 기간을 제외한 수명이다.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치매 역학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9.25%는 치매 환자이고 28.42%는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서 치매로 악화될 위험이 큰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0세 시대를 산다 해도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 이상을 투병하며 살아야 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아픈 몸으로 오래 살고 싶은가? 나이보다도 젊게 오래 살고 싶은가? 묻고 싶다. 현대의학은 수명은 늘렸지만 건강 수명은 늘려주지 못하고 있다. 노화의 종말을 저술한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노화는 질병이며 치료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영포에버를 저술한 마크 하이먼 교수는 질병의 원인은 노화이며 질병이 아닌 노화를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를 치료해야 한다. 30세 흡연자가 암에 걸릴 확률은 5배이지만 70세 비흡연자가 암에 걸릴 확률은 50배이다. 영포에버 중에서 장수보다도 중요한 노화의 치료, 인간이 평생 거치게 되는 4가지 고통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다. 생로병사와 딱 들어맞는 이야기다. 놀라운 것은 마치 현지 상황을 대변하듯이 병들기 전에 늙는 것을 먼저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화의 원인은 뭘까? 세포의 총체가 인간이라고 한다. 신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세포이기 때문일 것이다. 세포는 영양분과 산소를 가지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이 자원으로 인간은 생명활동을 유지한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활성산소인데 이것이 노화의 원인으로 본다. 활성산소가 DNA에 붙어서 돌연변이를 만들고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만들어 세포를 병들게 하고 세포 노화를 촉진해서 결국 노화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것이다. 세포의 매연이라고 표현하는 이 활성산소를 증폭시키는 것이 독소이다. 중금속, 환경호르몬, 농약, 당독소 등 독소가 활성산소를 만나서 항산화 시스템을 망가뜨려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노화 연구의 세계적인 근위자이며 우리나라 최초로 100세인을 연구한 장수학자 박상철 교수는 장수가 아니라 강수를 이야기한다. 그는 전국에 사는 100세 이상의 고령자 1,400명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하면서 살고 있는 환경과 습생 등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내는데, 그리고 마지막까지 몸을 움직이는 것과 무리하지 않는 절제된 생활, 건강장수의 식이 패턴으로 필요 이상의 영양을 섭취하는 사람이 공통으로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필요 이상의 영양을 섭취하는 사람이었다고? 모든 생명체가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먹을 수 없으면 죽기 때문이다.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만 먹는 음식의 종류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매일 10가지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여 영양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을 보존하는 첫 단계이다. 죽을 때까지 다양하게 먹고 죽을 때까지 씹어서 먹을 수 있고 죽을 때까지 움직이는 것이 장수의 비결인 셈이다. 노화란 죽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생명을 건강하게 보존해 가는 과정이고 수명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시간을 늘려가는 과정이다. 유전자 중에서 일부가 습생, 운동, 생활환경, 수면,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지는 유전자 발현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한다. 생물학적인 노화는 후성 유전학의 유전자 기능에 따라 세포 노화 속도가 신체의 나이와 다르게 나타난다. 이때
세포 노화 속도를 늦추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놓기 위해서는 습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운동, 수분 공급, 독소 배출, 영양의 균형, 파이토 케미컬 섭취를 통해 유전자의 스위치를 빠르게 하면은 노화는 건강의 궤도를 따라 안정적인 궤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렇네요. 노화라는 것은 신진대사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영양을 통해서 인간의 세포에는 유익한 균과 영양이 필요하지만 질병의 세포는 유해한 독소와 염증을 필요로 한다. 각자 살기 위해서 몸부림이다. 달리 말하면 건강한 세포에 유해한 독소가 들어가면 질병이 되고 질병의 세포에 유익한 균이 들어가면 건강한 몸으로 바뀐다는 논리이다. 예, 이렇게. 질병의 원인 중 90% 가까이가 만성염증이 원인이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병처럼 질병으로 규정된 것 외에 머리가 무겁고 무기력하고 활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면 몸 안에 만성염증이 숨어 있다는 표징이다. 염증을 근본적으로 퇴치하려면 몸 안의 독소 제거가 첫 단계이다.